안녕하세요. 신기한 지구 여행의 동굴부스 동글동글 동그루루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빛이 단 한 점도 들지 않는 곳, 오늘 저희가 소개할 동굴입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동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자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동굴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적으로 땅속에 생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상 크기를 가지면 동굴이라고 말하죠. 왼쪽 사진과 같이 입구가 커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동굴도 있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동굴도 있습니다. 물론 입구가 작다고 동굴의 크기도 작지는 않습니다. 되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넓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동굴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동굴의 생성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녹아서, 둘째는 깎여서, 마지막으로 화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는데, 탄산은 약한 산성을 띠며 집안을 녹이게 됩니다. 특히 석회암이 잘 녹으며 그 밖에 백운석, 대리석, 그리고 석고 등이 있죠. 이런 이유로 집안이 용해되어 형성된 동굴 중에서는 석회 동굴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앞의 녹이는 방법과 달리 과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힘으로 집안을 깎아버리는 것이죠. 왼쪽 사진처럼 집안의 약한 부분을 지하수나 파도가 깎아 공간을 만들어 동굴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드물게 사막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갱이가 바위를 깎아 오른쪽 사진과 같은 동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대자연의 힘, 화산에 의해 처음부터 형성되기도 합니다. 지표면에서 흐르는 용암이, 혹은 집안의 약한 부분을 비집고 올라온 용암이 겉부분은 식고 내부의 뜨거운 용암은 빠져나가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용암이 식은 이후에는 단단한 암석이 되어, 완전히 식은 이후에는 새로운 생성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콕 집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하수가 깎은 공간을 녹여 넓히거나 용암 동굴 안에 석회수가 들어가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기도 하죠. 이외에도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녹아 생기는 빙하 동굴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동굴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그럼 동굴 내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동굴 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수십 가지의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있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석회 동굴의 생성물, 그중 일반적인 생성 과정과 형태를 예시로 설명한 것 참고해주세요. 처음 소개할 생성물은 종유관입니다. 석회 동굴 천장에서 생성되는 가늘고 긴 빨대 모양의 동굴 생성물로 실제로 빨대처럼 속이 비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종유관에서 종유석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동굴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종유석입니다. 종유관의 진화 형태로 석회암을 녹이며 내려온 지하수가 동굴의 댕이와 접촉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동굴의 천장에서 형성됩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에서 형성하는 죽순과 같은 모양의 동굴 생성물, 석순입니다. 석순의 단면을 관찰하면 켜켜이 쌓인 성장선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보통 종유석 아래에서 형성되죠. 천장의 종유석과 바닥의 석순이 성장하여 결국엔 서로 맞닿아 생성되는 석주입니다. 맞닿은 뒤 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은 석주를 점점 크게 만들어 거대한 기둥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동굴 바닥과 벽을 따라 흐르는 동굴수에 의해 형성되는 유석입니다. 기존 지형의 형태와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죠. 커튼은 동굴 천장이나 벽면으로부터 동굴수가 선형으로 흐르면서 형성되는 커튼과 같은 형태의 동굴 생성물입니다. 사진과 같이 특별히 빛을 비췄을 때 빛이 투과되어 베이컨처럼 보이는 커튼을 베이컨 시트라고도 하죠. 동굴 벽이나 바닥에 주로 형성되는 산호입니다. 종유석, 석순 등과 달리 표면에 따라 흐를 만한 동굴수가 유입되지 않는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는 동굴 생성물이죠. 동굴 생성물 중 가장 아름답다는 석화입니다. 마치 꽃처럼 피어나는 듯한 모습의 동굴 생성물로 구성 광물의 결정형에 따라 동굴 벽면이나 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굴은 아주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생물에게 필요한
빛이 없기 때문에 지상의 생물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생물이 서식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동굴 생물은 외래성, 호동굴성, 진동굴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래성 동굴은 동굴과 무관하게 우연히 동굴로 잘못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보통은 운명을 달리하지만 운 좋게 탈출하거나 동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도 하죠. 호동굴성 생물은 지상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며 동굴 환경을 선호하여 보금자리로 활용하죠. 대표적으로 박쥐가 있습니다. 일생에서 동굴을 보내며 동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진동굴성 생물입니다. 보통은 눈이 퇴화하고 피부에 색소가 없어 알비노인 것이 특징이죠. 먹이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동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 보존 능력이 뛰어나며 더듬이, 털, 다리와 같은 기관이 발달하여 감지 능력 또한 뛰어나죠. 동굴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조상들의 거주지와 민속신앙의 제사지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근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또는 피난처로 활용되기도 하였죠. 현대에는 동굴 생성물을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기도 하며 이색적인 레스토랑 운영,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활용하여 와인과 젓갈 등 식품을 숙성하는 창고로 활용하기도 하죠. 스페인에서 구석기 시대의 다양한 동물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벽화가 발견되었으며 멕시코에서는 고대 인류가 남긴 유물과 생활한 흔적이 가득한 대규모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굴 내부에는 고인류학, 고고학 자료를 많이 보존하고 있죠. 동굴의 궁전과 같은 웅장한 공간은 예술가들이 활약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세계 여러 동굴에서는 미술 전시회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락밴드 등 음악 공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동굴 특유의 분위기와 울림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둠과 위험으로 가득한 미지의 세계인 동굴을 탐험하고자 하는 모험심에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수직 동굴, 산소가 없는 수중 동굴 등 끝을 알 수 없는 동굴의 매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 중이죠. 여담으로 이는 평창 백룡동굴에서 직접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굴은 고고학, 지질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며 관광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가치가 높은 동굴은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야만 해야겠죠. 이로써 동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준비물을 정리합니다. 컵, 물, 베이킹소다, 막대기, 실, 집게입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실에 집게를 달아 무게를 고정한 후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실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컵의 간격을 잘 맞춘 후에 시간을 두고 관찰합니다.